요즘에 유전자 검사, 내 체질 검사 이런 게 엄청 핫하잖아요.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이거를 보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나? 포만감을 모르는 게 이 뜻인가? 제가 그렇게 영양제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의심이 들더라고. 이게 뭐야? 하라! 지구력 키우고 유산소 해라! 이거겠죠? 난 그냥 평생 그러니까 계속 이 직업이 딱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전자 검사, 내 체질 검사 이런 게 엄청 핫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광희님 유튜브를 보면서 뇌고항 하는 거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젠톡이라는 곳에서 제 유전자 분석 의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결과지까지 받아왔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면서 이게 진짜로 이런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게 뭔가 정말 신뢰할 만한지 이런 것들 같이 결과지 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했던 거는 젠톡에서 129 라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9가지? 정가는 17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구매했을 때는 5만 얼마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할인광 거기에서 29,500원에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구매를 했고, 근데 사실 29,500원이라고 하니까 또 이 검사가 되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은데? 막 이런 느낌? 어쨌든 저는 129 라인을 했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말 그대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 내가 취약한 유전자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타고난 유전자 기질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생활, 내 식습관, 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랑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았어요. 검사하는 방법은 일단 구매를 하면은 박스가 오거든요. 그럼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침을 뱉을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와요. 밥이나 음식 같은 거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왕이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무런 물 같은 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씻지 않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뱉어요. 뱉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그대로 동봉되어 있는 그 봉투에다가 넣고, 거기 또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반품 스티커? 거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바깥에 내놔요. 바깥에 내놔서 이제 젠톡이라는 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거 반송 요청을 하거든요. 반송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사님이 오셔서 그거를 가져가시고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카톡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뜨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거에 맞게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결과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생각보다 좀 별로라서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난 거,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원래 가진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가장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지금 보면은 운동이죠. 운동이 좀 가장 좀 취약한 부위고, 건강관리는 사실 좀 괜찮다고 하는데 피부 모발, 뭐 개인 특성, 식습관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보통 영양소랑 운동이 좀 주의가 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유전자 검사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런 스페셜 카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단맛 민감도? 이게 제가 이거 미리 봤었거든요. 나중에 나올 테지만 제가 단맛을 느끼는 그 유전자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소름 아니에요? 저 간식을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진짜 카페에 가서 케이크 시켜 먹고 막 달달한 거 뭔가 챙겨 먹고 당 떨어질 때 뭐 먹고 이게 되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간식 창고가 솔직히 비는 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먹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저 여기 보면은 높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악력이 진짜 세대요. 그리고 단맛 민감도도 높은데 쓴맛 민감도도 엄청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단맛을 잘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낮은 거는 포만감을 제가 원래 유전적으로 잘 못 느낀대요. 그리고 운동에 의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대요. 그리고 불면증,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포만감이나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이건 잘 모르겠어요. 포만감?
이거는 잘 모르겠는? 약간 이게 유전적이긴 하나 내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체감상 뭔가 엄청 막 맞아 약간 이렇게 되진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보면요. 지금 비만 가능성이 보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인 평균보다는 좀 높은 점수인 거죠. 그래서 뭔가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비만 가능성이 보통이다. 그래서 통통과 날씬 사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는. 신기하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좀 저체중으로 많이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요.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당분 섭취를 또 줄여보라고 하는데 전 당 섭취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보면은 체지방률에서 주의가 떴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체지방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습니다. 이게 여자들은 운동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누구나 체지방이 좀 높대요. 이거는 원래 그렇대요. 이게 주의가 떠버렸어. 제지방량은 또 안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과 뼈의 무게거든요. 제지방량이? 이거는 좋대요 또. 그래서 사실 일단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를 보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부 미만, 엉덩이 허리 비율이 또 보통이야. 이것도 진짜 모르겠죠? 왜냐면 저는 허리가 진짜 얇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지만 저도 저의 약간 그런 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체감은 안 되는데 주변에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이게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작대요. 허리가 모르겠네? 배둘레가 보통 모르겠는데? 근데 엉덩이는 좀 살이 있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 그 운동했을 때 체중이 더 잘 빠지는 체질이냐 했을 때 이것도 아니래요. 낮은 편이래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름에 살이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까? 폐활량은 또 엄청 좋대요. 94점 무려. 한숨에 꿀 수 있는 촛불수가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런가 봐요. 근데 저 천식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들었고 그 HDL 콜레스테롤 농도도 낮다고 합니다. 혈당도 안심. 좋아요. 혈당이 89점. 혈압도 95점, 나트륨 배출 93점, 요산치 87점, 근데 혈청 단백질 농도가 35점, 골질량 89점, 퇴행성 관절염증 감소성 88점, 배변 빈도 61점, 멀미 96점. 그렇다고 해요. 그럼 영양소를 한번 가볼까요? 영양소가 제가 주의가 떴어요. 5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좀 관리해야 되는 유형이래요. 특히 유전적인 영양소 대사 특성상 보면은. 그래서 뭔가 제가 그렇게 영양제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영양제 진짜 오래전부터 챙겨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영양제뿐만 아니라 진짜 건기식 다양한 거를 먹거든요. 정말 마를 날 없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데에는 그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비타민 A, 칼슘, 칼륨, 글루타치온 다 엄청 높아요. 97점, 94점, 93점, 88점 이런데 또 이게 또 나는 조금 불만인 게 안심이랑 보통이랑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이 88점인데 안심이 떴어요. 파란불. 근데 셀레늄이 83점인데 보통이 떠버린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셀레늄, 마그네슘, 아르기닌, 베타인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요. 글루타민 농도도 안심. 콜린도 괜찮아요. 트립토판 농도도 괜찮고 지방산, 오메가3 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노화를 지연하는 항산화 지용성 비타민 E가 좀 낮아요. 보통이라고 뜨긴 떴는데 이거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트레오닌이 또 낮습니다. 주의가 떠버렸어요. 타우린 피로 회복에 좋은 아미노산도 주의가 떠버렸고요. 코엔자임 Q10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서 Q10을 이제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 주의가 떴어. 나는 이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노화에 강한 사람인지 원래 유전적으로 약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 코엔자임이 높다고만 해서 이 노화에 완전 특화된 사람이다. 노화가 잘 안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좀 챙겨야 될 거는 챙기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하고 있더라면은 그냥 그거대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밑에 보니까 오메가6 막 아미노산 종류 저는 약간 아미노산 종류가 다 주의가 떠버렸네요. 필수 아미노산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좋았다. 근데 건강관리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영양소 요 검사 결과는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히나 영양제 좀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식습관을 봤는데요. 식습관은 보통 등급이래요. 칼로리를 주의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포만감 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밥을 하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안 먹었어요, 밥을. 포만감을 모르는 게 있듯인가? 포만감이 항상 있는 유형. 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단맛 민감도가 S야 S. 거의 단맛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달아 약간 이런 인간이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 이게 제가 진짜 단맛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저 매번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 고구마보단 감자고요. 전 진짜 빵보다는 밥이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맛을 너무 제가 이렇게 느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쓴맛도 잘 느끼고 불포화 지방산 농도도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근데 포화 지방산 농도가 보통 짠맛 민감도가 좀 낮은 편. 근데 이건 진짜 인정. 제가 진짜 음식을 짜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음식들을 보면 좀 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하는 음식들이. 이런 느낌? 식욕은 보통? 식욕은 생존을 위한 거라서 이게 보통 정도면 좋은가 봐요. 식욕이 보통이고요. 포만감이 진짜 낮아. 23 이러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건 진짜 모르겠어. 유전적인 거라니까. 단백질 음식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유제품 선호도도 높아요. 해산물 선호도도 높고요. 생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다 좋아하는데? 죽 선호도도 있어요. 죽. 이런 곳에 나온다? 죽 선호도. 근데 여기서 나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간식류 선호도가 높음인데 비스킷, 케이크 등 달달 간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대. 너무 이건 언밸런스한 말 아니에요? 나 단맛 민감도 미쳐가지고 단맛을 너무 잘 느끼는데 근데 또 간식류 선호도가 높다니. 뭔가 모르게 의심이 들더라고. 이게 뭐야? 육류 선호도도 높아요. 저는 대부분의 음식이 선호도가 높아요. 맥주 선호도도 높아요. 나 모르겠는데? 난 맥주가 유전적으로 끌린대요. 그냥 저는 맥주보다는 소주나 와인이나 양주가 차라리 좋아요. 맥주는 모르겠어. 채소 선호도가 낮대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저는 진짜 채소 사랑이거든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또 보면 아삭아삭을 좋아하는데 바삭한 맛 선호도가 낮아. 진짜 모르겠죠?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유전자 그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는 또 낮아요. 이건 맞아요. 차류 선호도도 낮아요. 지방 음식 선호도도 낮아요. 향신료 선호도도 낮는데 나 향신료에 미쳤는데? 저는 향신료 진짜 좋아하거든요. 후추 엄청 많이 뿌리고 모르겠어요. 자, 운동도 최악으로 떴는데요. 주의 등급 떴거든요. 한번 볼게요. 악력이 진짜 강하고요. 발목 부상 위험도도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악력이 엄청 강하다는데 맞나? 저 좀 약해 빠진 거리거든요. 저 약해 빠진 거리인데 발목 부상 위험도는 낮네요. 다행이에요. 근육 발달 능력이 보통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 전 좀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거든요. 진짜 웃긴 게 저는 남들 걷는 정도로만 걸어도 다리가 엄청 땅땅해집니다. 운동하고 회복하는 능력도 그냥 보통 수준. 심폐지구력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산소를 해야 된다 이건 느끼고 있었어요. 심폐지구력이 좀. 아까 근데 폐활량 좋다며. 폐 산소 공급력은 낮네. 근력 운동 적합성은 그냥 보통. 단거리 질주 능력도 보통. 보행 속도도 보통. 나 보행 속도 너무 빠른데? 성깔이 급해가지고 엄청 빨리 걷거든요? 지구력 운동 적합성 낮아. 이건 인정. 오랫동안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는 능력? 저 완전 지쳐요. 제가 말했죠. 그래서 전 딱 3kg만 한다고. 유산소 운동 적합성 낮음 24. 그러니까 하라는 거겠죠? 이게 지금? 하라. 지구력 키우고 유산소 해라 이거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피부 모발 들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좀 뛰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는데 59점 보통 떴고요. 튼살이 안심. 튼살이 잘 안 나나 봐요. 나 튼살 있는데. 저 튼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말랐다가 갑자기 이제 2차 성징이 오면서 갑자기 골반 이런 게 좀 확 통짜였거든요. 몸매가. 갑자기 2차 성징 때 확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어요. 엉덩이 쪽에. 그래서 놀래. 솔직히 살이 확 찐 사람이었는데 성장기 때 생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골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넓어졌었는데 살이 쪄서기보다는 이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었고 각질 보통 74점. 색소 침착 보통. 모발 굵기 보통. 눈썹 굵기 보통. 눈썹 굵기가 왜 보통이야?
눈썹 긁기 겁나 진함 이런 거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새치 보통, 기미중개 보통, 원형 탈모 보통, 피부 노화 보통, 여드름 발생 보통. 난 그냥 평생 그러니까 계속 이 직업이 딱인 것 같아. 나를 계속 이렇게 가꾸게끔 만드니까 다행이네요. 여성형 탈모? 주의! 이게 호르몬에 의한 정수리 머릿속 감소거든요? SMP를 받아서 다행인가? 아니 그런가 봐요. 속상해. 아 이거 주의해야겠다. 샴푸 제대로 된 거 잘 쓸게요. 켈로이드성 흉터가 주의. 아 근데 이거 좀 어느 정도 공감해요. 저는 저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귀를 뚫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살성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켈로이드가. 근데 막 심하진 않는데? 피부 염증이 주의야. 이게 피부 면역 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라는데 보면은 염증이 잘 생기는 편이래요. 한국인 평균이 61점인데 내가 29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가 얇다라는 것 같아. 왜냐면 피부 장벽이 견고하지 않아서 외부 장벽에 민감해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근데 다행히 여드름이 폭발하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 보통, 수염, 저금, 하관에 모낭 개수, 털이 많은 편? 이건 여자라서? 곱슬머리 보통, 앞에머리가 저는 근데 완전 이상한 털이 나요. 와 진짜 이런 털이 나요. 앞에. 모발 색상은 밝음. 이건 맞지. 모발 색상이 저는 원래가 밝습니다. 개인 특성을 볼게요. 수면 관리형이 떴고요. 보통 등급이랍니다. 유전적으로 불면증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맞는 얘기인 게 제가 잠을 한 번 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잠을 한 번 자면 되게 오래 자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오더라. 일단 볼게요. 알코올 대사가 안심 97점. 이거는 진짜 나는 맞다고 생각해. 저는 매일 먹어도 술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진짜 웃긴 게 술을 드셔도 아침에 진짜 정확한 시간에 엄청 일찍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요. 그런 거 세수 다 하고 절대로 식탁에 양치랑 세수를 안 한 상태에서 식탁에 절대 앉지 않아. 그 전날 밤 막 술 엄청 먹어도 닮았어요 제가. 모기 물리는 빈도가 낮대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아니랍니다.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이 낮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가요? 나 알코올 의존성 좀 있는 것 같은데. 카페인 대사 보통입니다. 니코틴 대사 보통입니다. 코골이 보통입니다. 통증 민감성은 보통입니다. 니코틴 의존성 보통, 카페인 의존성 보통, 모기 물림 크기도 나와요. 빛 재채기 반사가 주의가 떠버렸는데 이거 빛을 보면 재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모기 물리는 가려운 정도가 주의. 알코올 홍조 주의. 이거 맞아요. 이갈이 주의. 이갈이도 나와. 알코올 의존성 주의. 봐봐. 높음. 중독될 가능성이 있대. 술에. 이런 것도 나와. 불면증 주의. 저는 저녁형 인간이고요. 심박수가 빠른 편이고 롱슬리퍼래요. 그러니까 많이 자야 되는 사람. 와인은 레드와인형. 엉덩이 뼈 크기는 작대요 또. 후각 민감도도 낮고 척추뼈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다 이게 인기 있나 보다. 저는 유전적으로 솔직히 그 뼈가 굉장히 타고난 뼈가 되게 작거든요. 되게 작고 얇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오네. 자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129가지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유의미한 나에게 그런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영양소, 운동 같은 거 꽤 괜찮네 이렇게 보면 여기 들어가서 항목들 많잖아요. 근데 그 항목들 안에서도 나에게 뭔가 꽤나 괜찮다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게 뭐지? 약간 너무 모순되는 말이 떠버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500원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진짜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너무 저렴하잖아. 근데 이게 정가로 되었을 때 굳이 꼭 해야 되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생각해요. 건강검진을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MBTI 검사 받는 것처럼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그닥 좋지 않은 결과여서 저는 좀 놀랬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 보면서 근데 좀 노화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양소 어떤 걸 더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될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는 저녁형 인간이고 롱슬리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나는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에 일찍 빨리 일어나고 싶거든요. 잠을 짧게 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유전자 분석 결과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지금 내 현재 건강 그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지금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이걸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은 솔루션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챗봇으로 이걸 통해서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또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젠톡에서 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해도 괜찮은지, 어떤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에선 조금 별로인지 이런 것들 한번 봐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